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의 대의도 정의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의 영향이 점차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제재의 여파가 보다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의한 제재의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다 장기적이고 심각한 리세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경제 고립화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당국자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낙관적인 공식 발표에 비해 훨씬 비관적인 상황을 그렸습니다. 이 문서는 8월 30일 고위 간부들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작성되었는데요. 블룸버그 뉴스가 확인한 이 문서 사본에 대해 사정의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신빙성을 확인했습니다. 리포트에 제시된 시나리오 3개 중 2개는 경제 축소가 내년에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경제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2020년대 말이나 그 이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관성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의 경제가 내년에 21년 수준에 8.3%를 밑도는 수준으로 바닥에 이를 것으로 상정했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2024년에 21년 실적에 11.9%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 분야의 제약도 하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최대 20만 명의 IT 기술자가 2025년까지 국외로 나갈 가능성을 언급하여 두뇌 유출이 확대될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공식 예측으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방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 동남아 등 최첨단이 아닌 대체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 기준보다 2세대 이상 기술 수준이 뒤처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의 인재 유출도 러시아에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정권의 염증을 느낀 많은 고학력 인재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십만 명의 전문직 분야의 종사자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젊은이들입니다.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서방 제재 여파가 지적되면서 러시아 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와 이코노미스트의 시각, 출국자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과학자, 은행가, 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터키 등이며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상황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의 IT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러시아의 군사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의 군사 장비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도 인정했다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러시아군이 장비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음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조정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들은 대로 장비품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 러시아 정부의 내부 문서에서 러시아는 내부의 에너지 분야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향후 2년간에 석유, 가스, 금속, 화학제품, 목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분야에서의 생산 감소를 경고했습니다. 이후 일부 회복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분야는 경제의 견인차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스 공급 확대라는 정부 목표 달성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의 부족은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 새로운 플랜트 건설의 대처를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계획은 대폭적인 감산으로 이어져 러시아 국내 시장도 연료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 중단은 지난해 유럽 수출의 약 55%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국가 재정의 중요한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 푸틴 정권을 지탱해온 기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쇠퇴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푸틴 정권의 지반이 흔들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에서는 필수 품목의 수입과 식량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에 대해 주요 단기 리스크는 원자재 부품 수입 부족에 따른 생산 중단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한 장비가 수리 불능에 빠져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며 일부 극히 중요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체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공급 대체를 위한 대처를 정부가 강조해온 농업 분야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원료의 공급 축소의 수반에 국민들의 식량 소비에 대한 억제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산업시설을 이루는 주요 장비가 고장날 경우 그 기반 시설 자체가 불능이 되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식량 생산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수입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항공산업이 러시아의 국산 항공기로 대체하면서 정비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며 또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5월 러시아 국내에서 제조된 승용차는 불과 37,000대로 작년 5월과 비교해서 96.7%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기 업계에도 급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인도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경제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물류와 결제 등의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의료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러시아 내에서의 환자의 치료와 검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 분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세의 눈을 돌려보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정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헤르손시의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방어전을 치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은 러시아군이 병사를 추가 파견했으며 도로에서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민을 대피시키고 있는 것은 헤르손시가 우크라이나에 함락될 경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꼼수라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군이 헤르손시에서 철수했다고 밝혀왔지만 그 견해를 이번에 바꾼 셈입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지금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비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5일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자주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로고프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주에 병력을 집중하여 우리 이후 프리아이폴레에서 자포리자주의 각 도시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반격 작전을 위해 대량의 전차를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타버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지원받은 전차인 PT-91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 있으며 상당수의 전차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폴란드에서 공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PT-91 전차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서 공여받은 PT-91 등을 소유하면서 예비 전력으로 온전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탈환 작전이라는 것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같이 200대가 넘는 전차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최신의 전차인 흑표 전차를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전력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에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하르키우주 전역을 거의 다 탈환한 후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몇 주 전 패주했을 때 곳곳에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은 우크라이나 동부 강가의 작은 마을에 있는 버려진 러시아군 기지의 지하실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본부라고 적힌 철제 문 뒤의 엄폐호 안에는 몇 개의 타버린 종이가 화로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꽃이 새겨진 노트에는 이름을 적지 않은 참모장교가 스케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록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91쪽짜리 손글씨 페이지에는 러시아 첩보부대의 좌표, 지휘관의 전화 기록, 전투 상세 내역, 파괴된 장비 등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규율의 붕괴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5개의 버려진 전초기지를 방문해 그 좌표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의 신빙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군 측에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은 러시아군의 향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지도부 안에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푸틴의 최정예 용병인 와그너 그룹이 푸틴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용병을 보내고 있는 러시아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현재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군 간부들이 전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직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이 와그너 용병에 의지하면서 충분한 자금과 물자를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고전하는 러시아군 지도부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며 러시아 해군 수뇌부와 푸틴의 최측근 등에서 푸틴과의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는 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대의도 명분도 없는 푸틴 정권의 행동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